네, 저는 한국전자통신교육원의 김경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목 교수님이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볼 때 동영상이라는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와닿는 건 목 교수님 옆에 앉아서 LED만 팔아도 먹고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저는 발표 주제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 교수님은 아티스트 입장에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저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 융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십몇 년을 휴대폰의 이제 펌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처폰부터 계속 휴대폰을 개발해 오다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 7년 정도 지금 이제 한국전자통신교육원의 대표로 있으면서 연구 개발하면서 이 오픈소스 기반의 요즘에 계속 개발 쪽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T는 전자컴퓨터 전공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열풍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업 방향,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크니컬 클레이티브, 펀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필요한 시대다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을 할 때 이전에 십몇 년 전입니다. 휴대폰을 개발할 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냐면 저도 그랬고요. 개발하게 되면 이게 내가 만든 건 줄 압니다. 내가 만든 줄 알아서 저희 엔지니어들은 이전에 공대가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높게 쳐질 수 있는데 요즘 많이 안 그렇습니다. 대학에서도. 왜냐하면 저는 오라소목 금은금을 1년에 6개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 나가면 석 달 있다 들어오고 머리가 이렇게 와서 막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공대가 조금 밑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짓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강단에서면 꼭 얘기를 합니다. 왜? 3개월 동안 이렇게 코딩해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새로운 거, 펌웨어를. 그러면 이게 제가 만든 줄 알고 착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안 가르쳐줬죠. 근데 제가 책임이 되고서, 편입 책임이 돼서 밑에 주임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만든 걸 그때 돼서 딱 보면 느껴집니다. 너 왜 이러니? 이거는 위 어렵게 코딩을 쉽게 하는 것도 파일을 막 어디다 숨겨놓고 찾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티스트십니다. 근데 만드시고 계십니다.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아까 그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전자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오픈소스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기술의 목표는 첨단 제품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제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신지식은 회사 개인의 라이센스는 없다. 오픈소스는 이제 세계적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두 가지를 봐주십시오. 이전에 저희들 개발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랩에서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외부에서도 다 재밌게 디자인을 하고 이걸 제품화, 상용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창의적 사고는 새로운 창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은 첨단 기술이 아닌 창의적 사고에서 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목 교수님도 말씀하셨을 때 같이 붙으면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가 휴대폰 개발을 할 때 상품 기획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팀, 하드웨어 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면 이게 안 도웁니다. 품마에 대해서 잘 안 도우게 있습니다. 근데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서 실제 여기에 있는 실제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융합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제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어서
기술 자문을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건 뭐냐,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제품하고 비슷했습니다. 신발인데, 이런 신발인데 좀 스마트한 신발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닙니다. 기술보다는 이 신발이 어떻게 하면 트렌드에 맞출 수 있는지를 먼저 궁금해하시고 그걸 상품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은 다양한 각도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건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역할은 블루투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IR 센서를 쓸 수 있는 것도 있다면 IR 센서를 쓰면 여기는 좀 더 접근이 쉽기 때문에 IR 센서를 쓰십시오. 블루투스 비쌉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창의 소프트웨어 중심에 집중하고 기초공학 전공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주제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융합적 사고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는 앉아서 연구만의 시대는 지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오픈소스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저보고 이제 왔을 때 이 라즈베리의 승부자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렇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오픈소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미디어든 아니면 인문학 쪽이든 IT를 융합하고 싶다면 알고 제대로 어떤 분야를 쓰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의 하드웨어라고 하면 첫 번째 여기는 아두이노를 들 겁니다. 이 아두이노는 아트메가 8이, 328이라는 칩을 쓰고요. 8비트의 클락을 보면 여기 있는 라즈베리에 비해서는 가장 약합니다. 16MHz에 메모리도 가장 작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아두이노는 대략 포함보드가 전 세계에 2만 개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탈리아에서 이 친구들이 4명이서 만들었습니다. 1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굴지의 기업인 인텔도 오픈소스로 가면서 이 아두이노 호환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친구들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 같은 엔지니어가 15년, 20년 전에는 저희들이 전율물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만들 때 그때는 피처폰을 만들면 퀄컴 베이스에 시어노 코딩 이걸로 다 했습니다. 저는 이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만들기 휴대폰 개발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구글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로이드라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삼성도 쓰고 LG도 쓰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이었기 때문에. 근데 전자제품을 만드는 이 분야에 아까 LED 이그젠플로 그분들이 주시는 이 아두이노 소스 코드에 한 줄의 이그젠플만 쓰면 그냥 누구나 돌릴 수 있습니다. LED 깜빡깜빡 하는 거는 그거 하루만 배우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어떻게 응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노, 레오나르도, 메가, 나노, 미니 등등 이걸로 만든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회사는 이거를 제품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아두이노의 마크에 적혀있는 오픈소스 여기 있는 이걸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해야 된다. 근데 히든은 숨기고 자기 작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여기 있는 엔지니어들이 잘 돼서 잘 가는 것이 아니고 세계 시장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라즈베리 승부자라고 해서 제가 카페에다가 그 라즈베리 재단이라는 데서 목적은 뭐냐면 25달러짜리 컴퓨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메모리를 삼성에서 줬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에서 지원을 하고 소니에서 PCB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카피를 만들 수 없는 이 라즈베리, 이 보드는
만들고자 하더라도 25달러짜리 컴퓨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재단에서 칩을 지원해서 아주 저가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OS가 리눅스라는 OS를 탑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스크래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즈베리는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불리고 있고 제품 개발을 쓰더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서버를 만들고 클라우드를 만드신 분들도 제가 옆에서 같이 봤고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좋고 여기 제품이 나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들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인텔에서 이번에 제가 그저께군요. 그 개발자들 분들에게 인텔에 대한 이 모드를 소개하면서 인텔이 가장 좋은 건 아닙니다라고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인텔 쪽에서는. 근데 제가 인텔이 가장 좋은 건 아니지만 참 잘 만든 보드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갈릴레오 보드를. 이 갈릴레오 보드 같은 경우는 클락은 400MHz입니다. 하지만 아두이노 호환 보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이 제품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 어떤 소프트웨어를 올리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즈베리 재단에 있으신 그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보시라 해서 제가 직접 봤는데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왜? 우리가 미술이 필요하다고 초등학교 때 전공자가 되자고 배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체육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을 전공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제가 IT 공대 출신이긴 하지만 저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 교육은 모든 융합에 제가 보는 포인트에서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좀 소프트웨어도 배우면 나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LED를 깜빡거리는 것을 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다. 깜빡거리는 원리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코딩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걸로 아이들한테 뭘 하라고 하냐면 신호등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다 만듭니다. 초등학생들. 어떻게 만드느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이 원리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보행자 신호등이 왔을 때 차량용 신호등이 어떻게 되는지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각에 되어 있는 신호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프로그램의 원리를 알아야지 LED가 깜빡거린다고 해서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랬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기계 메카트로닉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라인 트레이스를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서 이기는 건 그거는 좋은 상품을 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떻게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야지 아이들이 저는 조립하지 말자. 창의하자는 거는 물로켓에서 비싼 로켓을 가지고 가서 물리학을 하는 게 아닌 싸가지고 대회에서 1등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내가 조금 날아가더라도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다면 그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고 그게 좋은 제품이 갈 수 있는 공학자, 학자의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전 세계 트렌드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엔지니어 쪽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코드라는 MS 쪽에서 대충 지도해서 만드는 쪽입니다. 여기 가면 소스 다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코딩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빌 게이츠 재단 쪽에서 만들어서 하는 쪽인데 가면 공대생의 전유물이 아니다, 프로그램은. 그리고 엑셀보다 쉽습니다. 정말 가서 써보시면 블록 다이어그램에 C 언어, 자바 등등 여러 가지
샘플 소스들을 쓰면서 한글로 지원합니다. 다 써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코드보다는 앱 인벤트를 많이 추천합니다. 군대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한 3년 전부터 저는 앱 인벤트 교육을 초등학생들한테 제일 처음에 코딩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처음에 목적이 구글에서 좀 더 쉽게 안드로이드를 모르시는 사람들도 앱을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제가 직접 써봤습니다. 코딩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를 프로그램을 해서 이클립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하는 사람인데 이런 게 있네? 쉽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 쉬워요. 이거 정말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걸 했는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도 교육을 해서 자기 학교 홈페이지를 일주일은 만들더라고요. 일주일은 만듭니다. 안드로이드 그래서 앱에 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돈 안 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멋진 게 뭐냐면 이걸 MIT 미디어 랩에서 저걸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리고 2.0 버전부터 클라우드 버전으로 이제 앱 인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바이스하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만든 로봇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싸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블루투스로 해서 이 리모컨을 만들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휴대폰을 블루투스로, 요즘 디바이스가 안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이 리모컨을 휴대폰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는데 10만원 쪽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로봇을 만든 장난감들, 이런 아이들한테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크래치 교육은 아마 이제 오래됐습니다. 국내에서도 고등학교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래픽 GUI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MIT에서 쓰고 있고, 초중고등 학습용을 쓰고, 게임, 스토리지 등등을 해서 2.0 버전, 이것도 클라우드 환경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다 오픈소스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고쳐서 자기가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엔지니어라면 모든 것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미래는 어떻게 갈 거냐? 하드웨어가 좋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가 좋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라 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서 만든 그 예를 이제 오픈소스에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목 교수님 만드는 LED 자극 같은 거 아두이노 많이 사용합니다. 쉽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3D 큐브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걸 XY 즉값을 좀 수학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교육적 목적으로 이제 3D 큐브를 사용했었고요.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마키마키라든지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아두이노 호환보드입니다. 페이퍼 피아노라고 해서 그냥 전도성 컨덕티브 페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도 있고, 이거를 그냥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면 아무데나 그리면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PC에다 연결해서, 이게 사운드 카드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좀 저래서 PC하고 연결해 가지고 PC의 하드웨어 재현을 써서 이런 피아노를 만드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쿼드커트, 요즘 이쪽에 저도 이제 하고 있고요. 3D 프린터, 이쪽을 제가 요즘 하고 있는데, 3D 프린터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 하는 거는 아두이노 메가 2560이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해외에서는 직접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3D 프린터가 물론 라이센스가 풀려서 1000만원짜리가 요즘은 200~300만원까지도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만들면 50만원이면 만듭니다. 왜 만드느냐? 소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품을 따로따로 팝니다. 로봇 조립하듯이, 아이들이 레고 조립하듯이 조립만 하면 이런
3D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걸 왜 만들까요? 반대로 보면 3D 프린트가 한 달, 두 달이 다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조금 있으면 칼라까지 다 돼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 있으면 싸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근데 부품만 달면 그 다음 프로그램만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기가 했던 것들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도 요즘은 DIY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픈소스니까 가능한 겁니다. 어떤 분이 3D 프린터를 외국에서 이걸로 해서 너무 손색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한 거야. 소프트웨어든. 제가 아두이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미니 쿼드코프터는 이것도 아두이노에 이 칩으로 해서 만든 자이로 센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건데 $100 이하로 만들었습니다. $100 이하로 만들어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 요번에 제가 한국과학창의대전에 가서 그 초중고 한 IT 융합에 제가 위원으로 하면서 심사를 해봤는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국내에서도 나왔는데 이걸 이런 제가 심사를 할 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작품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고등학교만 되더라도 아이들이 사지선당이나 이제 입시해봐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창의라는 게 떨어져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진동 센서를 밑에다가 두고 이제 이거 진동이 많이 울리게 되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떠드는 거를 보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냐면 쿼드코프터를 띄워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떠드는 거를 알려주겠다. 발상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가지고 이게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 재밌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뒤에는 깡패다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우범 지역이 있는데 내가 쿼드코프터를 카메라를 달아서 가가지고 그런 장면들을 없도록 하는 걸 만들어 보겠다. 초등학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 재밌는 것. 근데 고등학교에서 온 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바스크립트나 아두이노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기술적으로 해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쓰면 좋겠다.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고등학교 작품들은 물론 정밀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명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앱 인벤터 이렇습니다. 코딩 여기 그림에 보이는 식으로 제일 처음 코딩하는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블록 다이어그램의 입구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쉽죠?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하면 저는 이걸로 가지고 블루투스 연동을 해서 리모컨을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 제어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코딩이 어렵지 않고 아이들한테 저는 쉽다는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어려운 작업이 아니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교육을 하는 걸 씁니다. 여기에다가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도면을 그려서 만든 작품들을 그려보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옷 갈아입는 거 있죠. 이 인형놀이 하는 걸 이렇게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교육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안경 시스템으로 다 클라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런 디자인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 블록 에디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셔서 이 에뮬레이터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폰에 직접 올리면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정하는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방형 디바이스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요즘에 제가 인텔하고 같이 하는 쪽은 웨어러블 쪽입니다. 웨어러블, 그 다음에 IoT, 이쪽 방향, 사물 인터넷 쪽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이런 거죠. 큐브를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XY G값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거. 그래서 앱 제어, 이런 리모컨 만들고 아까 했던 악기, 아트, 그 다음에 웨어러블로 이용한 옷인데
전도성실이 있습니다. 전도성실로 요즘 PC가 조그만합니다. 정말 이만한 손톱만한 아두이노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고 로봇 분야나 와치 분야 이런 쪽도 시제품을 만들면서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텔이라는 데서 생각을 해보죠. 요걸 만들었습니다. 인텔은 이걸 만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는 가을쯤 출시인 줄 알았는데 좀 늦춰진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PC입니다. 손톱을 보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겁니다. 이 사람 손을 보시면. 그래서 나노 공정에서 쿼드 컵들에서 이게 IoT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IoT 웨어러블 쪽에 만들어서 여기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두까지 다 들어있고요. 메모리 그냥 PC라 보면 되는데 저전력인데 어떻게 개발했냐? 노트북에 SD 카드에다 꽂아서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거를 아두이노 쉴드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인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야에 PC 시장의 X86 시장을 가다가 요즘 PC 시장이 하향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있냐? 디바이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oT라든지 사물 인터넷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디바이스라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디바이스가 되어가고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도 오픈 시장이 가야 되겠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OS 중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인텔하고 삼성하고 하는 OS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OS가 있으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타이젠. 네? 타이젠. 예, 타이젠이요. 예, 타이젠. OS가 만들었죠. 타이젠을 만들고 오픈소스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두이노 호환모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고, 다음 버전이 6월 달에 CU가 발표한 이 로봇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게 트렌드라서 다 오픈소스입니다. 제가 인텔을 선전하려는 게 아니고, 한번 봐주시면, 이게 뭐냐면, 옷입니다. 옷에다가 이걸 달았습니다. 시제품. 뭐냐면, 엄마들이 귀찮다는 거죠. 언제 오줌 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달아가지고 오줌을 싸게 되면 엄마한테 앱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시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하나의 디바이스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맛있는 음료 찾기. 밑에 온도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듯이 녹차는 3번째 우려내고 80도가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온도가 되었을 때 이 센서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트 모양이 논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마셨을 때의 온도, 그 다음 차가운 온도에 마셨을 때의 온도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디바이스를 만든 거고요. 이게 정말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인텔이 이쪽까지 가나? 이게 뭐냐면 인텔에서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로봇인데 3D 프린터 로봇입니다. 3D 프린터 로봇인데 이 로봇은 휴머노id 로봇이 이만합니다. $1000 이하로 나온답니다. 나오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오픈소스라는 것보다 노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어렸을 때 제가 영화 만화로 봤던 가제트예요. 가제트. 이거 바꾸는 거예요. 3D 프린트로 이걸 제공하고 3D 프린터에서 이쪽에 대해서 나와라 로봇 하면 이렇게 얼굴도 바꿀 수 있고, 이거를 3D 프린터로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형상을 바꿔서 쓸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금형까지도 다 공개를 한답니다. 그래서 기본 로봇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에 들어가는 모든 형상을 로봇을 바꿀 수 있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IoT 시장이라는 게 이거 이제 정부에 있는 자료, 인텔에 있는 자료 제가 가져왔는데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박태웅님 말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터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융합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대의 전문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IT나 모든 것들이 쉽게 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좀 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IT를 가지고 재밌게 하자. 기술과 창조와 펀이라는 걸 가지고 저렴하게 모든 분야를 아울 수 있는 것들을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을 제가 하는 프로젝트 PPR 게임즈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프레젠테이션, 로봇, 그림, 아트, 뮤직, 잉글리시, 사이언스가 묶는 이런 것들이 모두 공대 입장에서 본 것이었잖아요. 공대는 이 PPR 재밌는 것들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오픈소스에 대한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이제 오픈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반응이 어렵지 않은 거였는데 에어피아노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에어피아노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이 국게임쇼라는 데에서 인텔 IoT 부서를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 있으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어친 분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PC와 이 아두이노와 갈릴레오를 연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디바이스. 센서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피아노를 만들었습니다. 피아노가 아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자원에 PC 자원을 썼기 때문에 연주가 국도되고, 예를 들어서 악기 전주가 한 200가지 정도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해서 간단합니다. 프로그램 딱 있죠. 이것만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바꾸기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센서 값을 측정을 해서 센서가 10cm다 그러면 도, 20cm면 레, 미, 파, 솔, 라, 시도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센서를 두고 그냥 여기서 아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이제 악기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했더니 이제 원리를 가르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게 오픈소스에 펀할 수 있는 데서 이 아이도, 그러니까 아빠가 다시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런 거 데려와서 이렇게 이 공중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분야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융합적 사고에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인도, 저는 중국이 가서 만든 보드들을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두이노 보드를 제침에 그 호환 보드를 샘플로 PCB까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30만 원 들여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품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품화에서 중국 제품이 10달러 이하로 나오는데 제가 만든 건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15달러가 넘어가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중국이 더 어떻게 보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 저는 중국에 있는 기술을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다시 좀 더 응용해서 한국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영국 등 코딩 교육을 의무화해서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 친구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 더 잘합니다. 잡스보다. 이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영국 코딩을 의무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인문사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분야에서는 IT 분야인데 저 또한 오픈소스에 대한 지향이라는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융합이라는 주제를 IT가 보는 분야도 있을 거고 인문사회가 보는 분야도 있고 다른 부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를 좀 더 융합할 수 있도록 해서 내려놓은 상태에서 본다면 아마 더 훨씬 더 좋은 강국, IT 강국이나 다른 사회의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융합적 사고에 대한 것들은 오픈소스의 머릿속에서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